주말과 휴일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 그런 분이 많았습니다. 오늘 고소의 전략 최강욱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기관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민주교육연구원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명만 받은 상태입니까? 그 지명과 동시에 뭐 시작이 된 거니까요. 예. 예, 어저께 이제 그 우리 저기 실무국장님이나 뭐 이렇게 해서 업무 파악을 위한 보고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어제 처음. 예. 그러면 이제 중앙당사로 출근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그건 한 번씩. 상임직이 아니라서요. 예. 예, 뭐 보수도 없고 그냥 일종의 뭐 활동을 위한 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예. 예, 원래 정당의 직위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보수가 따라오고 조직이 따라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 예. 어쨌든 사무실은 그러면 이제 민주당사에 있습니까? 사무실도 아직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고. 사무실도 없고 다른 분들은 뭐 연수원이라고 하니까 되게 연수원 건물이 있잖아요. 예. 기업도 그렇고 예. 그 연수원은 어디 있냐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제가 그냥 연수원입니다. 혼자서. 아니 국민의힘은 어디 그 예전에 뭐 한나라당 연수원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결국은. 어제 저기 우리 저 당직자분들께 얘기를 들어 처음 알았는데 저들이 갖고 있던 연수원은 그때 차떼기 사건 이후로 예. 국가에 헌납한다고 천막당사 칠 때 예. 그때 없어졌고 예. 그 사람들이 천안연수원인가 커다란 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민주당은 청주엔가 또 연수원이 있었는데 그 열린 우리당이 그 새로 탄생할 때 예. 민주당하고 분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잔류민주당이 있었잖아요. 아. 조순영, 뭐 예. 추미애, 이낙연 다 거기 있었잖아요. 그때 고 소속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 소유로 예. 열린 우리당이 나온 거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갖고 있었는데 무슨 선거나 관련해서 당 빚이 많아가지고 예. 그 빚 갚느라고 팔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 당 다 연수원 건물은 없는. 네. 뭐 요즘 시대에 딱 맞네요. SNS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어쨌든 예. 민주교육원이 운영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 많은 분들이 야 더 큰 일 하셔야 되는데 민주교육원장은 좀 최강욱 의원의 이게 체급에 비해서는 좀 그렇다. 물론 중요성이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예. 큰 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선수 치듯이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뭐 이것도 작은 일은 아니고 예. 당 대표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뭔가 사면복권 된 이후에 예. 예, 직함이 있어야지 상징적으로 당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볼 때 아 이게 세상이 달라졌구나라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배려를 한 것 같아요. 정청래 당 대표는 본인이 하려던 거를 특별히 당선한테 예. 잘해보라. 뭐 이렇게. 겸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보니까 뭐 그냥 네가 해. 뭐 그래서 알았다고. 자 이제 걱정을 했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했지만 이제 며칠 전에 대통령과 정청래 당 대표 예. 매우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예.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추석 전에 이제 검찰 개혁 이제 우리가 속도전으로 가자라는 것에 이제 완벽하게 합의를 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예. 실제 중요한 그 성과인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주 소중한 그 합의.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의견이 달랐던 것도 아니지만 예. 제가 소중한 열매가 이제 국민들 앞에 공개가 된 것 같고요. 그 이거는 하여튼 거슬릴 수 없는 대세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총리도 말씀하고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당 대표도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확인하면서 그간에 언론이 뭔가 이렇게 조장을 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이고 그 다음에 검찰 조직이 좀 조직적으로 이거를 이런저런 이유를 자꾸 들여대면서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라는 준동을 좀 시작하는 기미도 있었고 또 그와 연계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는데 당내에 검찰과 관련 있는 의원들이나 또 대통령실 내에 또 검사 출신들이 또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침대 축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네. 시간 끌면서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시간 끌다가 금년 지나버리면 그냥 바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럴 여지를 아예 없앤 것이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공약사항이었잖아요. 그리고 공언을 했고 본인이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 네, 예. 이제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정부 조직 개편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빨리 가자라고 네, 예. 하는 거를 승인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당대표가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이런 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거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듣기로는
뭐 분위기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저기 획기적인 일을 이제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발표를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형식도 매우 좋았고 그렇죠. 대통령은 이제 동의를 해주는 네. 당 대표는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고 근데 내용은 바깥에서 이런저런 불안 요인들을 싹 없애고 추석 전에 어쨌든 맞습니다. 검찰 개혁 법안을 이제 만들어 가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차차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예. 제가 듣기로는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확실하게 이제 검찰은 간판을 내리고 과거와 같은 짓은 못 하겠구나라는 거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 모든 걸 거기다 맞춰서 가겠다. 자, 조금 이제 뭐 바뀔 수는 있지만 큰 틀은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공소장과 기소장. 예. 자, 이게 이제 분리가 되면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직제가 어떤 부자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쟁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작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전권 송치,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그다음에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예.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쟁점이 좀 가지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안 수사권은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네들의 권한을 넓히고 틈을 만드는 게 검찰의 전례 수법이었기 때문에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미 발표를 했죠.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중수청은 법무부에 두지 않고 떼내서 행안부로 간다. 이것도 발표를 했죠. 그거 이제 그대로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정권 송치의 문제도 그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 또 감나라 변화를 간섭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대신 검찰에서 수사를 잘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기를 원하는 인력은 얼마든지 중수청에서 받아준다. 그런데 그거를 법무부에다가 두면 중수청하고 공소청이 그냥 법무부 산하에서 조직만 나눠져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그냥 쪼개지는 거라서 이것들이 지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해서 뒀을 때 당연히 인사교류도 맞고 뭐 업무관에서도 저기가 정리가 되게 칸막이를 만들겠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짬짬이로 지들끼리 윤석열이 예를 들면 그 똘마니들이 야 너는 수사청으로 가 나는 공소청으로 가 있을게.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 총리를 낙마시켜보자. 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국민들은 그게 법무부에다가 그냥 두면은 그게 무슨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행안부로 보낸다는 게 국정기획위원회의 의견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입법 과정에서 이제 최대한 반영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그걸 대통령께 보고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조직 면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기존의 검찰청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이며 거기 인력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되겠죠. 그런데 그 조직 구성원들은 본인이 이제 공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냥 남아 있을 것이냐, 검사가 수사관이건 간에 그 다음에 수사를 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검사라는 명칭을 쓰는 사람은 이제 공소관으로만 남는 거고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공무원. 원래 이름이 프라시큐터가 그런 뜻이잖아요. 실제로 프라시큐트만 담당하는 사람으로 검사가 남는 것이고 검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고 수사 조직에 갈 거면 검사라는 이름은 버리고 중대범죄수사처의 수사관으로 혹은 중대범죄수사처의 간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검사라는 이름은 이제 공소청에만 남아있는 있죠. 거고 나머지는 다 수사관이 되거나 뭐 간부가 되거나 뭐 자 이렇게 되면 그냥 듣기만 들어도 뭔가 쫙 이렇게 막 채였던 막 채점 같은 게 확 풀린다는 게 야 이게 이제 진짜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부처 간에도 상호 협력과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와 이제 행안부가 서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완벽하게 부처가 나눠져 버리면 그 안에서 무슨 협잡을 하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너무 뚜렷해지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그래야지 덜 불안하다. 그다음에 이제 일각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일을 안 하고 버텨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총수를 수사를 하는데 충분히 잘못한 게 있고 재벌 총수가 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로비를 받았거나 뭐 다른 압력을 받아가지고 대충 수사해가지고 뭐 불송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공소청에서 계속 요구해서 견제하는 걸로 그거를 하고 마지막까지 보완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은 응하지 않는 수사관은 확실하게 네. 징계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로 해결한다. 그러니까 공소기관이 그리고 처음부터 너네 수사 어떻게 해봐. 마지막에 내가 볼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이 협력해가지고 지금처럼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협력해가지고 처음부터 체크하면서 가면 보완 수사를 하거나 뭐 서로 징계를 한 해 만에 하는 일도 이제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그 수사를 안 하고 덮어버리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중수청이 예를 들어 덮어버린다. 그러면 국수본이나 공수처가 그 덮은 자들을 수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서로 다 상호 견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셋이서 서로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을 타겟을 해가지고 저거 죽이자 해가지고 우리가 공을 세우자 해서 덤벼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고 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를 또 만든다. 아, 기구까지 만들어서. 그게 이제 국가수사위원회의 아이디어였는데 그거를 위원회 체제로 갈 건지 아니면 어디다 따로 둘 건지 아니면 감찰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는지 그건 입법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딱 정리를 하면은